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정의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을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하죠. 여러분의 성격은 어떠하신가요? 자신의 성격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없을까요? 오늘 리얼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인 성격, 바로 이 성격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성격이라는 개념이 친숙한 만큼 성격과 관련된 대중의 관심과 궁금증 또한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과 학계 모두가 관심을 가져온 주제는 아마 성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서 쭉 변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유연히 바뀔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늘 대중과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교육, 노력, 경험을 통해 내면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일반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덕분에 우리 상당수는 어릴 때는 위인전을,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성실함이나 불굴의 의지와 같이 책 속의 주인공들이 지닌 좋은 성향을 나 또한 닮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성장해 갑니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성격의 노력과 경험을 통해 변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심리학적으로 사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질문의 답변과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더니든 지역의 아기들을 조사하여 더니든 연구라 불리는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3살 배기 아이들이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고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인 반응에 따라 3그룹의 아이들로 구분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더라도 울거나 화내는 반응 없이 낯선 상황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 아이들은 적응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 과잉 행동을 보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등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인 아이들은 통제 결여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위축된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의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상황에 몹시 두려워하면서 낯선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정확히 18년 뒤 이 아기들이 21살이 되어 있을 때 다시 찾아가서 이들의 행동과 경험을 조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21살이 된 이 청년들의 행동과 경험은 그들이 3살 아기일 때 보인 반응과 무척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3살 때 통제 결여 그룹에 속했던 아기들은 21살 청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통제 결여 그룹의 청년들은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반사회적 행동의 표출 빈도가 같은 나이 또래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한 통제 결여 그룹과 위축된 그룹에 속했던 아기들은 21살까지 성장하면서 평균보다도 더 많이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잘 적응하는 그룹에 속했던 아기들은 커서도 매우 적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룹의 청년들은 반사회적 활동을 평균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고 자살 시도 빈도 또한 매우 낮았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기질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성격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자들은 성격의 절대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하지만 상대적 개인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제안합니다. 즉,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을 외향성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모여 외향성 검사를 해본다면 외향성의 절대 수치는 모두 저마다 달라져 있겠지만 그 순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심리학자들은 성격의 범위와 틀은 타고나지만 환경과 경험에 따라 그 틀 안에서 성격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니든 연구와 같은 심리학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환경과 노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이 있는 편입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교육열은 이러한 믿음이 빚어낸 부작용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학원을 보내고 위인전을 사주고 좋은 경험을 제공하면 지금은 게으른 내 아이도 결국 성실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단점들을 개선시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분명 그 극심한 교육열에 일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 심리학에 대한 연구들은 과다하게 개인의 내면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본래 내면의 강점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의 성격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다름이 있을 뿐이죠. 사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성향도 알고 보면 심리학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느껴 힘들 수 있겠지만 위험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회피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빠르게 배제하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리학계의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매우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예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실시된 바 있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997년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 중 하나인 US 뉴스에서는 여러 유명인들이 얼마나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O.J. 심슨은 19%,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60%,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65%,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는 79%의 확률로 천국에 갈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자기 자신은 97%의 확률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죠.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깊이 탐색하고 파악해보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금강을 캐내는 것처럼 말이죠.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싫다고 생각했던 성격 요소들도 사실은 큰 강점이 될 수 있음을 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